반갑습니다. 송규준입니다. 일전에 제가 영탁씨 소속사 대표 이재규 씨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영탁을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걸 보고 참으로 딱하다, 구질구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이재규 대표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언론 인터뷰를 할 때도 음해 세력들이 나눴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결국에 이번에 기어이 그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그 녹취록을 통해서 이재규 대표와 더 팩트, 이 두 군데에서는 영탁 음해 세력의 음모가 밝혀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녹취록을 꼼꼼하게 들어보다가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영탁 씨가 꽃뱀이었고 한 여성으로부터 스폰을 받았다라고 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분명히 이런 내용이 화제가 되는 게 이재규 대표와 더 팩트가 원했던 바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영탁씨 음해 세력의 음모가 밝혀졌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굉장한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녹취록을 공개하기 전에 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셨어야죠.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재규 대표가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영탁을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영탁은 희생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해당 내용이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음해 세력과 한때 행동을 함께 했었던 내부 고발자 씨의 양심 고백 덕분이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도 지목이 됐는데, 놀랍게도 한때 이준호 기자와 같이 가세현에 대해서 폭로를 했었던 서사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사람은 서사장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김용호 기자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폭로를 했었죠. 한때 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준호 기자와도 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관계가 나빠지게 되었고, 김용호 기자뿐만 아니라 이준호 기자와 대화를 녹취했던 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폭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폭로를 했는데 그 폭로의 내용이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제가 지금 저 사람의 폭로를 양심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애당초 저거 자체가 폭로가 될 수가 없고 논란거리 자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음해를 했다라고 하면서 폭로한 내용이 다음과 같은 내용이에요.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음해가 아니라 뭡니까? 언론사 제보죠. 그런데 그 제보를 마치 음해 세력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그리고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재규 대표가 또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언론 플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해 세력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언론 제보에 대해서 어떤 식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딴소리 하는 겁니다. 허위사실, 인신공격, 명예훼손, 이런 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죠. 씨알도 안 먹힐 그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계속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거기에 속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간과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씨알도 먹힐 만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우습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탁과 관련된 모든 헛소문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영탁씨가 지금 희생양이 돼가지고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음해 세력들이 너무나 악랄하고 사악하다. 빨리 고소를 해가지고 영탁씨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저는 좀 궁금해졌습니다. 아무리 영탁씨 팬들이라고 할지라도, 무지성으로 영탁씨를 보호한다라고 할지라도, 아니 그래도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상식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알고 봤더니 영탁씨에서 이번에 새로운 녹취록을 공개했던 겁니다. 그 녹취록을 듣고서 저런 지금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내부 고발자라고 했던 C씨가 직접 더 팩트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녹취록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한마디로 음해 세력들이 영탁을 남자 꽃뱀으로 몰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앞선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상적인 언론 보도를 음해다라고 몰아갔던 게 더 팩트와 이재규 대표 측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 내용도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꽃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소문을 만들어가지고 꽃뱀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진짜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정말로 그런 식의 논란이 있었고 사실이 있었던 것인데 그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정확한 제보가 돼야 되겠죠. 자, 보니까 지금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보자 C씨와 유튜버 L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제보자 C씨의 나이가 올해로 39살입니다. 일전에 이준호 기자가 그 제보자가 서사장이라고 했었고, 서사장의 나이가 1982년생이라고 했는데 나이는 지금 보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버 L이라고 해놨습니다만 사실상 이준호 기자라고 공개를 한 거나 다름이 없죠. 아니 그거 영탁이 거를 사재기 쪽으로 가는데 왜 만나려고 하냐면 사재기 힘을 실어주려고 만나는 거야. 뭐냐면 사재기를 당연히 그 여자 고발을 했잖아. 녹취록에는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여성을 만나러 가는데 그
이유가 사재기 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 여성을 만나러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여성의 정체가 뭐냐? 이번에 이재규 대표를 사재기로 고발했던 사람이고 영탁 씨도와 마찬가지로 고발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규 대표를 음원 사재기 혐의로 고발했던 A씨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를 고발한다라고 하면은 왜 고발하겠습니까? 개인적인 감정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이재규 대표와 영탁 씨까지 같이 고발을 할 정도다라고 한다면은 개인적인 원한을 뛰어넘어가지고 직접적인 어떤 피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재규 대표와 영탁 씨 측에서 저 여성에게 피해를 줬길래 고발까지 하게 된 것일까? 왜 만나려고 하냐면 꽃뱀 방울뱀 그것 때문에 영탁이 스폰 해준 아줌마잖아. 그러니까 약간 방울뱀처럼 그걸 만나면은 스폰해준 영탁이 스폰해줬다는 거. 놀랍게도 저 여성의 정체가 뭐라는 겁니까? 영탁 씨에게 스폰을 줬던 여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녹취록에 따랐을 때 우리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평상시에 영탁 씨에게 스폰을 줬던 저 여성이 더 이상 영탁 씨가 스폰을 받지 않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원한을 가지고 사재기에 대해서 고발을 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기사에서는 저 내용에 대해서 유튜버 L의 영탁 음해 모의 정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음해가 되기 위해선 뭐가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까? 저 내용이 사실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내자라고 한다면 진짜로 음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진짜로 법적인 책임까지도 물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자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 내용을 언급을 하니까 자기가 즉시 유튜버에게 영탁이는 그 아줌마를 안 만났다. 거짓말을 폭로하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발자의 주장에 따르면 음해 세력이 영탁을 남자 꽃뱀으로 몰아가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기가 그 내용을 듣자마자 즉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영탁을 그 아줌마를 안 만났다. 그런 식으로까지 거짓을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것이 아까 전에 녹취록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영탁이 스폰 해준 아줌마잖아. 그 아줌마 영탁이 스폰을 해준 아줌마야. 분명히 자기도 녹취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영탁이 맞아 스폰을 받았지 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양심 고백을 한답시고 야 내가 그 내용을 듣자마자 그거는 사실이 아니야. 아줌마를 만난 사실이 없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거짓 폭로를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녹취록에는 등장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실제로 내부 고발자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고 유튜버도 그랬고 영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아주머니로부터 스폰을 받았었고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고발자라고 하는 사람이 음해 세력의 음해로 몰아가기 위해서 현재 지금 와서는 그게 거짓이었다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정말로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영탁 씨가 아줌마로부터 스폰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왜 녹취록에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맞장구를 칠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이재규 대표와 내부 고발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번에 녹취록을 통해서 음해 세력의 음해가 밝혀졌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영탁 씨의 충격적인 논란거리만 더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